지난 연말에요. 대한민국 국방부 계좌에 들어왔어야 할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1조 원이 넘는 돈이요. 네. 장병들 밥 먹고 옷 입을 돈, 또 한겨울에 부대를 데울 난방비, 심지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미사일 개발 비용까지요. 정부는 이게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그 표면 아래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예산 집행이 며칠 늦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엮어보면요, 이건 우리 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또 과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던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죠. 도대체 얼마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돈의 지급이 막혔던 건가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 자료들을 좀 뜯어보니까요, 미지급된 총액이 약 1조 3천억 원, 일부 자료에서는 1조 8천억 원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1조 3천억이요? 네, 근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입니다. 성격.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약 5천억 원 규모의 전력 운영비입니다. 아, 전력 운영비요? 네. 그게 단어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떤 돈인가요? 말 그대로 군대가 굴러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군인들 먹이고 입히는 급식, 피복비가 600억 원 넘게 포함돼 있고요. 아, 한겨울에 병사들이 세관하는 막사를 데우고 또 군 장비를 움직일 유류비 같은 군수 지원비가 2,200억 원 이상, 또 군사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1,600억 원 넘게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군인들 식비나 난방비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돈까지 밀렸다는 건 일선 부대에선 거의 비상사태 아니었을까요? 당장 외상으로 물품을 사오거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일선 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 지급이 늦어져서 곤란을 겪었고요. 군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에 전역한 병사들의 군 적금 만기 지급액이 일주일 가까이 체불됐다가 뒤늦게 입금되는 그런 황당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군생활 고생해서 마치고 나오는 청년들한테 마지막까지 실망을 안겨준 셈이네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삐걱거렸다는 신호인데, 그럼 그 나머지 한 덩어리는 어떤 돈이었죠? 그게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네, 이건 우리 국방력의 핵심을 강화하는 아주 직접적인 무기 관련 예산이죠. 내용을 좀 보면 전투에 대비해서 쌓아둬야 할 예비 탄약 구매비 1,020억 원,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비 42억 원, 또 우리 군의 핵심 억제력인 현무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비 64억 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군인들의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운영 예산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무기개발 예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멈춰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을 줘야 하는 재정경제부와 받아야 하는 국방부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 사태가 약간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먼저 돈을 집행하는 주체인 재정경제부, 재경부의 해명부터 살펴보죠. 재경부 주장은 간단합니다. 국방부랑 방위사업청이 연말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그것도 너무 늦게 신청해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다. 즉, 책임을 국방부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늦게 서류를 내서 늦어진 거다.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변명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재경부는 연말에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이 지연되는 건 연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실제로 과거 자료를 보면 2022년에 2.8조,
2023년에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집행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 있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늘 있던 일인데 왜 이번만 유난이냐는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잠깐만요. 재경부 말대로라면 연말에 항상 있던 일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유독 이번에만 그것도 국방비만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진 걸까요? 국방부도 원래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재경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예산 요청을 절대 늦게 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어요.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신청했는데 재경부에서 돈을 안 준 거자 이런 입장이죠.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서 이걸 국고 납입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연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우리 잘못이 아니라 재경부의 행정 문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셈입니다. 근데 결국 국방부는 우린 제때 냈다, 재경부는 너희가 늦게 냈다 이건데 사실 이 책임 공방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줄 돈이 애초에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맞아요. 이 부처 간의 다툼을 한 걸음만 딱 떨어져서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죠. 먼저 하는 마통, 이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식 명칭은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인데 말 그대로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 딱딱 거치는 게 아니라 분기별, 반기별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있죠. 네, 그런데 돈 쓸 곳은 매일 생기니까 잠깐 돈이 비는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이 말이군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건가요?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사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국방비 지급이 막혔던 바로 지난 12월에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무려 5조 원을 빌렸습니다. 5조 원이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해서 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정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국방비 1조 3천억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정말 이상하네요. 5조 원이나 수여를 받아놓고 그보다 훨씬 적은 국방비를 못 줬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돈이 잠깐 없었던 게 아니라 나라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데 뭔가 심각한 구멍이 뚫렸거나 혹은 다른 어딘가에 더 급하게 돈을 써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연례적인 행정지원이라는 정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조치로만 사용되고 있는 게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와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빌린 돈의 누적 액수가 무려 164조 5천억 원입니다. 164조요? 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사상 최대였던 2024년에 173조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와, 164조 원? 이건 일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인데요. 거의 상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자도 발생할 텐데요. 물론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2025년에만 한국은행에 낸 이자가 총 1,580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1,580억. 네, 결국 1,6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자로만 사라진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아니라 국가 재정 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언론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임시방편식 재정 운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정부의 좀 불안한 재정관리 문제가 우연히 국방이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터져나온 사건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관리 문제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상대로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어요. 얼빠진 정부라. 네. 특히 현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재정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정말 좋은 공격 소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네요. 다른 비판들도 있었죠. 네, 박성훈 의원의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정부가 하는 마통을 조금만 써도 나라 망할 것처럼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역대급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걸 두고 전용적인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센데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사안을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태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세수 부족과 구조적인 재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종의 전 정권 탓 프레임을 가져온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야당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서 아예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한 시민단체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를 들어보면 군부대 운영과 방위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명백한 재경부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행정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사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1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국방부와 재경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하는 마이너스 통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불안한 재정 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요.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격렬한 다툼과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늦어진 국방비를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은 했죠. 네. 정부는 소위 13월에 세입, 그러니까 작년에 거쳤어야 할 세금 중에 올해 1월 초에 들어온 돈을 활용해서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도 금요일까지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아마 돈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돈만 입금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돈이 며칠 늦게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설에서 정확히 짚었듯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무뎌진 안보 경각심과 허술한 재정관리 실태라는 두 가지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시스템과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 그것도 최전선 군인들의 밥값과 난방비 지급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수많은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왜 하필 국방 예산이 가장 먼저 멈춰섰을까요?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고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이 우리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